못한 순간 인천공항 환승구역이 멈췄습니다. 런던에서 온 20명의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복통과 어지럼으로 의자와 바닥에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밀려오는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52분 만에 이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30년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해온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62세의 베테랑 교수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그날만큼 절망과 감동을 동시에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12시간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피곤해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밟아보는 아시아 땅에서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피 윌리엄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얼굴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교수님, 너무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소피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런던 테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평범한 오후에 갑자기 제가 인솔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아니, 지금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야 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긴 환승구역이었고 1시간 40분 후에는 다음 비행기를 타야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무작정 병원으로 이동했다가는 나머지 19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탑승 D-1시간 40분. 탑승 D-1시간 39분. 그때 17살 막내 루크가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다 중간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또 시작이다. 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다. 런던에서 그 아이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제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고 아이들이 그걸 눈치채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공항 직원 한 분이 저희 쪽으로 걸어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몇 명이 아픈가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하다니요. 직원분이 무전기를 꺼내며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팀 호출 중입니다. 그 순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앤드류 밀러까지 어지럼을 호소하며 벽에 기댔습니다. 3명이 연달아 쓰러지는 상황. 집단 식중독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3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앞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무력한 교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목소리의 주인은 55 정도 되어 보이는 영국 남성이었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는 거침없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아시아야. 믿을 수 없어. 그 남성 헨리 콜린스가 고함을 쳤습니다. 영국 대사관부터 불러야 해. 이런 곳에서 치료받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헨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희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아이들과 당황한 저의 모습까지 말이죠.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헨리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런던 테러 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지금 즉시 이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헨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더 나빠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대규모로 이동하다가 2차 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있었고 그렇다고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자니 아이들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거든요. 제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헨리 씨 말씀도 맞지만
저는 여기서 처치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움직이기엔 너무 어지러워서요. 21살의 학생 대표가 이렇게 침착하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계속해서 불신을 퍼뜨렸어요. 이런 곳에서 뭘 믿어요? 내 아내가 중국 출장 갔을 때 의료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는 주변 승객들에게도 말을 걸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제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헨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승객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더욱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제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저분이 우리를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혹시 정말로 여기서 기다리는 게 잘못된 선택일까? 하는 의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헨리가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들 책임자 어디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료팀이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헨리가 비웃었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느린지 당신들이나 아시겠지. 영국이었다면 벌써 구급차가 왔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직원의 무전기에서 명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의료팀 3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3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헨리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중얼거렸죠. 3분이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아멜리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망적으로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아이도 뭔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분 만에 올까요? 3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2분 40초 후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의료팀 5명이 장비 카트와 함께 나타났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3분도 안 걸렸거든요. 의료팀의 리더로 보이는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간호사입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발음도 명확하고 의료 용어도 정확했습니다. 몇 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김서연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전부터 3명이 연달아 복통과 구토, 어지럼을 호소했다고 말이죠. 김 간호사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색상 라벨로 분류합니다. 빨강은 즉시 처치, 노랑은 관찰 후 처치, 초록은 수분 보충 대상입니다. 의료진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혈압과 체온, 증상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헨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당신들 자격증이나 제대로 확인했어요? 여기서 처치해도 안전한 거예요? 김 간호사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과 의료진 자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센터 수간호사이며 응급처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현장에서 처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가. 김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상황으로 보아 30분 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전원 탑승 목표로 처치하겠습니다. 30분?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니요. 정말 확실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김 간호사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압과 맥박 수치를 보시면 탈수와 저혈당이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액과 전해질 보충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헨리가 다시 시비를 걸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김 간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처치를 하겠습니다. 필요시 즉시 병원 이송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소피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루크는 구토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앤드류는 어지럽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김 간호사의 말대로라면 정말 회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움직임을 보니 더욱 신뢰가 갔어요. 팀원 간의 소통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혈압 정상 범위, 수액 라인 준비, 체온. 37도 4분, 전해질 보충 시작 같은 전문 용어들이 체계적으로 오갔어요. 아멜리아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영국 응급실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런던에서 응급실 간 적 있을 때는 대기만 1시간이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런던의 NHS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이런 속도와 효율성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의료진들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기록을 하면서도 환자와 눈맞춤을 놓치지 않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액 라인이 소피의 팔에 연결되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소피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김 간호사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죠. 곧 나아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원 오늘 탑승할 수 있을 거다. 불과 2분 만에 게이트 옆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접이식 매트를 깔고 휠체어 3대를 일렬로 정렬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서연 간호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빨강 라벨 2명은 수액 처치, 노랑. 라벨 5명은 항구 토제 투여 후 관찰, 초록 라벨은 경구 전해질 보충입니다. 김 간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피와 루크가 빨강 라벨을 받았습니다. 가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수액백이 연결되고 점적 속도가 조절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김 간호사가 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현장 처치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30년간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지만 이번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헨리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도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불신이 더 컸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소피는 수액을 맞기 시작한 후 얼굴색이 조금 나아지고 있었고 루크도 구토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어요. 앤드류를 비롯한 노랑 라벨 아이들은 앉아서 항구 토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간호사의 눈빛이 저를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그 눈에서 최선의 결정을 최선의 속도로라는 의료진의 철학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배운 의료 윤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헨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서명이 끝나자마자 김 간호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항공사 담당자와 연결해 주세요. 탑승 조정이 필요합니다. 몇 초 후 무전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박민수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의료센터 김서연입니다. 영국 학생 20명 중 7명이 처치 중입니다. 30분 후 전원 탑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스트 콜 직전 단체 탑승으로 조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 확인서 준비되는 대로 우선 탑승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의료진과 항공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다니요. 런던에서라면 각 부서별로 별도의 승인과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멜리아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김 간호사님이 저희를 볼 때마다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김 간호사는 의료 처치를 하면서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는 걸 잊지 않았거든요. 박민수 씨가 직접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마지막 탑승 순서로 조정해드렸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헨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김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20분 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여기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정확히 20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졌던 소피가 스스로 일어나 앉았어요. 교수님, 많이 나아졌어요. 소피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요. 이어서 루크가 고개를 들더니 물을 달라고 했어요. 구토로 고생하던 아이가 스스로 수분 섭취를 요구한다는 건 정말 좋은 신호였습니다. 김서연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전해질 음료를 건넸어요. 와! 앤드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나아지네요. 어지럼이 거의 사라졌어요. 노랑 라벨을 받았던 5명의 아이들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항구 토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우연일 뿐이야. 좀 더 지켜봐야 해. 갑자기 다시 악화되면 어떡할 거야? 그는 여전히 불안을 조장하려 했지만 예전만큼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맥박도 안정되었습니다. 체온도 정상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아이들의 바이탈 사인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10분 더 관찰한 후 이동하겠습니다. 김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런던의 의료진들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 확인을 거치거든요. 그때 아멜리아가 소피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정말 다행이야. 너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아이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교수님. 아멜리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선 우리가 단순한 업무 대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받는 것 같아요. 김 간호사님이 저희 이름까지 다 외우셨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김 간호사는 처치하면서도 소피 어때요? 루크 속이 괜찮죠? 하며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헨리가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영국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관찰했을 텐데. 하지만 김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액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했고 기립성 어지럼증 검사도 완료했습니다. 소량씩 반복해서 수분 섭취를 시켜본 결과도 양호합니다. 모든 게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비행 중에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현재 상태로는 비행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내에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혹시 모르니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김 간호사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그때 빨강 라벨이었던 소피가 스스로 일어나더니 몇 걸음 걸어봤어요. 교수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균형도 잡히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김 간호사가 소피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루크도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봤어요. 저도 괜찮아요. 속도 안 메스꺼려요. 막내였던 루크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앤드류가 헨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제가 응급실 간 적이 있는데 대기만 2시간 걸렸거든요. 여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안전 프로토콜도 철저히 지켜가며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헨리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 결과 앞에서는 의심도 무력해지는 법이죠. 김서연 간호사가 태블릿에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영문 탑승 가능 확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의료 서류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각 학생의 현재 상태와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각 학생별로 증상, 처치 내용, 현재 상태, 비행 적합성 여부를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김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런 서류 작성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 승객들을 도와왔길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까요? 박민수 씨가 무전기로 연락을 받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료 확인서 준비되는 대로 게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동 카트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전동 카트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헨리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책임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비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김 간호사가 프린터로 걸어가더니 방금 출력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놀랐어요. 각 학생의 이름, 나이, 증상, 처치 내용, 현재 바이탈 사인, 비행 적합성 판정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지고 서명합니다. 김 간호사가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민수 씨가 그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항공사에서도 이 서류를 바탕으로 탑승 허가를 내립니다. 저희도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의료진에서 항공사로 이어지는 책임의 연쇄가 아름다웠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서류의 인솔 교사로서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서류에 사인해봤지만 이번처럼 안심이 되는 서명은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체험했으니까요. 아멜리아가 제 옆에서 휴대폰 메모를 적고 있더라고요. 뭘 적고 있니? 물어보니 스피드 위드 소리라고 써놓았어요. 속도는 영혼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빠르면서도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빨리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헨리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실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모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의료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거든요. 전동 카트 운전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몸이 아직 불편한 학생들은 카트에 타시고 괜찮은 학생들은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배려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소피와 루크가 카트에 탔고 나머지 아이들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물었어요. 어지럽지 않죠? 메스껍지 않죠?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세심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게이트까지 동선도 확보했고 탑승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이 20명 전체의 탑승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 종이 위에 잉크가 희망의 통행증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제 심장 박동도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교수님, 김 간호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행 중에도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고 혹시 이상 있으면 승무원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연락처도 드릴게요. 책임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김서연 간호사가 저희와 함께 걸었어요. 마지막 바이탈 체크를 위해서였죠. 전동 카트에 탄 소피와 루크부터 확인했습니다. 혈압 정상, 맥박도 안정적이에요. 어지럽지 않죠? 네, 많이 나아졌어요. 소피가 밝게 대답했어요. 몇 시간 전 바닥에 쓰러졌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김 간호사는 걸어오는 다른 아이들도 한 명씩 세심하게 체크했어요. 앤드류 메스껍지 않죠? 물은 충분히 마셨고요.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음 아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루크, 배는 어때요? 아직 불편한가요? 루크가 괜찮아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답하자 김 간호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때 헨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큰 소리치고 의심하던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헨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랬겠죠. 사실 헨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낯선 곳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이었으니까요. 헨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런던에서도 이런 속도는 솔직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의 인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멜리아가 김 간호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 다시 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간호사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행 계속하시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박민수 씨가 탑승권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탑승 처리해드렸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승무원들도 저희 상황을 미리 알고 있는 듯 특별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소피가 카트에서 내려서 스스로 걸으려 했어요.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어지러우면 바로 말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루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로 탑승구로 향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장 어린 루크까지 회복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탑승 브리지 입구에서 김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전체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모두들 안전한 여행 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멜리아가 대표로 말했어요. 간호사님, 오늘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문성과 인정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김 간호사가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큰 제스처는 아니었지만 그 손짓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호나 요란한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품이 있는 이별이었죠. 헨리도 김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뒤돌아보니 김 간호사와 박민수 씨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이 저희가 무사히 탑승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얼굴이 모두 밝았어요. 몇 시간 전의 공포와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안도와 감사의 표정뿐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의료진에서 상황 전달받았습니다. 비행 중에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배려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신뢰와 감사의 공간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30년간의 인솔 경험 중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았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호스트 가족인 다나카 씨가 저희에게 흥미로운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리처드 교수님, 이거 보세요. 그가 태블릿에서 보여준 건 현지 한인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영국 학생 20명 52분 만에 회복 탑승 성공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저희 사건이 꽤 화제가 되었더군요. 응급 상황 발생 후 52분 만에 전원 탑승 완료, 의료진 항공사 공항 운영팀 완벽 협력 사례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52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의료팀 도착 3분, 현장 진료소 구성 2분, 처치 및 회복 30분, 서류 준비 및 이동 17분. 정확히 계산해보니 52분이 맞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공항 의료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학생 전원 안전 확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30년간 써온 보고서 중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했어요. 의료팀 도착 시간, 처치 방법, 회복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까지.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이런 속도와 효율성은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도 추가했습니다. 며칠 후 헨리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리처드 교수님께
그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김서현 간호사님과 의료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아멜리아는 그 경험을 영상 다이어리로 정리했더군요.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제의 쉰이브는 한나라의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돕고 정확히 기록하고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법을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철학 같았거든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을 공식 추천 경유지로 등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 교환학생들은 인천공항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각자 가족들에게 그날 일을 전했나 봅니다. 소피의 어머니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어요. 딸이 한국 의료진 덕분에 무사했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루크의 부모님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고요. 일주일 후 저는 개인적으로 김서현 간호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처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0년간의 인솔 경험 중 가장 안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며칠 후 김 간호사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멜리아가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만약 그날이 다른 공항이었다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결과였을 수도 있었겠죠. 아멜리아의 메모 마지막 줄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인천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뜻이었죠. 그 쉰이분이 보여준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시스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책임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52분 동안 20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경험한 기적 같은 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일상이었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나라가 진짜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에게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52분이 평생 잊지 못할 답이 되었습니다.